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0을 바라보고 있는 주부입니다. 판 보면서 항상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남아선호, 장남차남 이런 거 따지는 집구석이 있나 했는데 그게 저희 시대 같습니다. 뭐만 하면 우리 장남하는데 저희 남편은 무슨 꿔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대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료 보다가 진상 환자한테 얻어맞을 뻔한 걸 남편이 구해줬어요. 그때 처음으로 남자 간호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죠. 그렇게 한번 눈길이 가니까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누가 먼저 채가기 전에 내가 먼저 들이대야겠다고 생각해서 거침없이 돌진했습니다. 그때 구해줘서 고마워서 밥 한번 사고 싶다고요. 남편도 대충 눈치를 챈 건지 흔쾌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둘이 야간 근무하고 아침 퇴근길에 국밥에 소주 한잔하면서 저희의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만나서 데이트를 하거나 둘이 밖에서 시간을 보낼 일은 없었지만 병원에서 같이 근무하다 보니 전우애가 생긴다고 할까요? 그렇게 2년 정도 만나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까지 오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얼마 해주시기로 했는데 너희 집은 어떠냐고 질문이 오고 가는데 남편이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무슨 일 있냐니까 자기는 집에서 지원 못 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집은 장남만 지원해준다면서요. 아직도 뭐 그런 집이 있나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괜찮으니까 쫄지 말라고. 네 부인 의사인데 뭔 돈 걱정이냐고 얘기하면서 안심시켰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내심 실망하셨지만 제가 괜찮다고 하니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상견례는 서로 오고 가는 거 없이 저희끼리 진행하는 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는 많이 대들었지만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자기가 차별받는 걸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대들어도 형이 장남인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외부인인 제가 봐도 남편을 챙기는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그에 익숙해진 듯 했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남편을 반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할머니였죠. 할머니가 오히려 장남 차남 안 따지고 이뻐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외할머니께서는 연세도 있고 특히 치매를 앓고 계셔서 남편을 한 번에 못 알아보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해를 거듭할수록 병세가 점점 빠르게 악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오랜만에 스케줄이 맞아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할머니가 찾으신다면서요. 그래서 급하게 가보니 할머니는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이에 피곤하셨나 보다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요양원 보내시라고 비용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돕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이 그러지 못할 거라는 걸 아셨는지 남편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남편 보고 휴직하고 집에 와서 할머니를 좀 돌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 남편하고 상의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바빠서 할머니가 항상 자기를 돌봐줬는데 이제 와서 자기가 어떻게 모르는 척하냐며 경력 단절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할머니 자기가 안 돌봐드리면 후회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살림이 남편이 안 본다고 가세가 기울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저도 남편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정작 요양원은 걱정돼서 보낼 수 없다는 시어머니는 할머니 돌봐드리는 것에는 크게 관심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몇 달을 할머니 곁에서 대소변을 받아가면서 수발을 다 들어드렸습니다. 가끔은 기억하지만 대부분은 누군지도 묻 알아보시지만요. 그렇게 7개월 후쯤 할머니는 밤사이 주무시다가 저희 곁을 떠나셨어요. 남편도 저한테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하고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다고 하는 남편을 보니 저도 내심 뿌듯하더라고요. 남편도 다시 복직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할머니 떠나신 후 첫 구정이었습니다. 시댁에 다 같이 모이는 줄 알았는데 아주버님네가 안 오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형제이긴 해도 그렇게 애틋한 사이도 아니고 별일 없으면 연락도 안 하고 지내다 보니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민을 무슨 돈으로 갔냐는 건데 할머니가 유산을 아주버님한테 물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돈을 보고 한 것도 아니었지만 병수발은 남편이 다 들었는데 왜 그쪽에서 받아가냐니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장남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아냐면서요. 장남이라고 집에다가 크게 기여하는 것도 없는데 옛날부터 왜 그렇게 장남만 싸고 도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운하긴 했지만 뭐 어쩌겠어요. 배신감은 들지만 애초에 크게 기대도 안 했으니까 남편하고 너무 상심하지 말자며 집에 왔습니다. 내색은 안 하지만 남편도 이번에는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그 이후로는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친정에는 늘 잘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사람 흔치 않은데 젊은이가 대단하다며 오히려 더 저희 남편을 좋아했죠. 그렇게 두 해가 흘렀을까요? 쉬는 날 친정에서 다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병원에 있으니 빨리 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가슴속에 많이 맺혔는지 냉소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끼고 돌던 장남한테 연락하지 무슨 일이냐면서요. 목소리가 커질 듯 하자 남편은 제가 쓰던 방으로 들어가서 통화를 이어했지만 너무나 고요했던 터라 안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그럴 수가 있냐면서 싸가지 운운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어이가 없었는지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냐 아니면 대충 키워서 기억이 없는 거냐고 조용히 따지더라고요. 남편이 통화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버지 간병하는 걸 절대로 추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와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부모님인데 그렇게 선 그어버리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남편과 병원을 찾았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싸운 적 없다는 듯이 친절하게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안부 묻는 척하더니 본론은 병원비 내달라였습니다. 저희 집 일 아니니까 아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듣고 있던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남편 어려서부터 아주버님이랑 그렇게 차별해놓고 이제 와서 병원비라니 염치도 없으시냐고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제서야 미안하다며 앞으로 너희 부부만 챙길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장남한테 다 퍼줘서 저희 챙길 여유도 안 되시는 분들이 무슨 수로 우릴 챙기냐며 앞으로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어머니께 5장 드렸습니다. 제 헌혈증이요? 드릴 건 이거밖에 없으니 요긴하게 쓰시라고 드리고 나왔습니다. 안 겪어보신 분들이 봤을 때는 아무리 그래도 부모한테 그러는 게 맞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남편 어렸을 때부터 당한 거 보면 거의 준학대나 다름없었기에 저도 남편 의견 지지해줬습니다. 남편도 이제 자기한테 부모님은 처가댁 밖에 없다고 하고요.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장남 차남 차별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